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을 짚는 맥모닝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어떤 시장에 큰 약세를 보였던 LG전자 지금 주주분들 뭐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금 한번 펀더멘탈 중심으로 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내시고요.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면 뭐 이럴 때 어떤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어떤 필승 전략으로 가는 어떤 그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체 시장은 하락했다가 갭 하락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장중에 꾸준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거의 폭락세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 전체 시장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뭐 이렇게 대부분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반면에 LG전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의 음봉으로 하루 종일 저가에 갱신을 하면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주 좀 특이적이고 상당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하락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일단 물적 분할, 혹시나 뭐 물적 분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혼자서 너무 약세를 보이길래 혹시 뭐 진짜 뭐 물적 분할 관련 루머가 있나, 뭐 찌라시가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근데 저는 이번 VS 사업부 물적 분할 뭐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LG화학에서 LG엔솔로 2차 전지에서 어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어떤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투자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V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사업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차기 유망 사업부로 키우기 위해서 VS 사업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물적 분할을 통해서 떼어낸다, 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대규모 어떤 시설 투자 비롯해서 어떤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부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LG화학에서 있었던 그 이슈, 그리고 LG그룹에서 이런 장난을 많이 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판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때려 부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미국장 소매 관련 기업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어떤 소비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LG전자의 가전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어떤 매도세가 나왔다고 봅니다. LG전자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떤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죠. 보시면 장 시작하고 일단 JP모건에서 한 2만주로 이제 매도 창구에 띄우면서 어떤 하락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어떤 매수세와 함께 매수 호가가 한 호가 이렇게 잡아먹으면 잽싸게 신한 창구에서 또 그 매도세로 호가를 낮추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공매도 세력이 지금 현재 LG전자에 붙어있다, 뭐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외국인이
그 공매도의 어떤 선두에 서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명분은 뭐 있죠. 소비 둔화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거기에다 어떤 연기금이 좀 일부 가담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떤 내려가는 탄력에 의해서 공매도 세력 미증시에 의해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참 그렇게 안 되길 바랬지만 네 결국엔 어떤 오늘 하락을 시작으로 조금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이 자리는 어떤 매도의 피크가 아닐까 뭐 이런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일단 10만원 내외 뭐 당장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당장 10만원 이하로 이탈할 것 같죠. 그러나 10만원 내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좀 담았습니다. 450주 가량 오늘 매수했습니다. 뭐 향후에 추가로 빠질 시 계속해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뭐 전혀 쫄 거 없다 뭐 이런 관점이고 우리가 주가가 급락할 때 멘붕에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주가 급락 시 점검해야 할 것들 어떤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뭐 어떤 하락 추세에 뭐 맞서 가지고 무리하게 뭐 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 분석돼 있고 어떤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빠질 때 사모으는 게 어떤 전략이다, 어떤 바람직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빠지는 추세가 어떤 투심과 시장 분위기 투심과 어떤 일시적인 뭐 근래의 어떤 비용 증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비용 증가, 이 부분에 인해서 뭐 분기 단위의 어떤 실적이 감소한다. 이게 어떤 물론 상당 기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향후에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악재로 주가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건지. 이 구조적이란 말은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하는 어떤 타격이 있다. 그런 주가의 하락이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구조적인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이 빠지는 걸 받아서는 위험하겠죠. 이거는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꼬라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일시적이냐, 내리는 이유가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이걸 잘 판단해서 매출에 어떤 이상이 없으면, 기업 경쟁력에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면 이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현재 지금의 어떤 하락의 분위기에 젖어서 뭐 절망하거나 어떤 같이 투매에 동참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어떤 향후 펼쳐질 긍정적인 변화들, 뭐 예상되는 것들, 이런 시그널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분할로 모아서 존버하는 게 어떤 우리 일반적인 개미들한테는 돈 벌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투자법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네, 좀 더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LG전자, 그래도 주력은 가전인데 현재 어떤 원자재 비용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어떤 마진의 압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어떤 경기 둔화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LG전자는 이미 가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또 1등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매출이 어떤 경기의 어떤 약화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으나 마진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물류비 증가,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원자재가,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뭐 물론 예상과 달리 어떤 이게 지금 몇 분기에 걸쳐서 계속 좀 지속되고 있으나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좀 유동적인 면이 있고, 원자재 값도 어떤 전쟁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이슈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가격이 경기가 하락하면 원자재 값도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볼 게 아니라 향후에 이게 변화되었을 때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꼭 체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장기 투자자한테는 그보다 기업의 기초 체력, 그 다음 매출 추이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아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어떤 기업 가치. 현재 우리 LG전자가 현재 종가로 지금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17조 5천억입니다. 시총이. 우리가 과연 지금의 기업 가치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한번 기업 가치를 한번 따져볼 때, 자, 대표적으로 가전회사 미국의 월풀 현재 시총이 12조 5천억입니다. LG가 이제 17조 5천억인데, 보시면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그리고 뭐 이익 기준으로 LG가 월풀보다 훨씬 앞섭니다.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적은 건데, 가전의 매출을 어떤 25조 연간 25조로 잡고 이익률 평균 8% 하면 영업이익 2조, 이걸 7배수 하면 14조 나오고요. 그 다음에 TV 부분도 매출 16조에 뭐 영업이익 5% 8천억, 한 7배 주면 5.6조 나오고, 그 다음 비즈니스 솔루션 6조에 영업이익 3% 이렇게 계산하면 한 9천억 회사 가치 이렇게 줄 수 있고, 보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VS 사업부는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만 합쳐도 20조가 넘는다. 그래서 현재 어떤 주가 수준 그리고 시총은 VS 사업부를 제외한 어떤 사업부의 보수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측정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걸 던질 이유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기업 가치보다 훨씬 지금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VS 사업부, 이거는 향후의 성장 사업부이고, 향후에 수년 뒤에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향후의 어떤 휴대폰 사업부의 빈자리를 대체할 미래 유망 사업부죠. 이 어떤 사업부의 가치를 그냥 간단하게 5조, 뭐 나중에 향후에 이익이 커져서 10조 이렇게 준다고 하면 뭐 시총 뭐 25조 30조 훌쩍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어떤 현재 주가는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LG전자의 지난 1분기 사업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게 VS 사업부입니다. VS 사업부. 보시면 뭐 전기차 관련 모터 인버터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램프 있고, 네, 인포테인먼트 있죠. 향후에 어떤 이쪽 전기차 부품 관련 수주의 비중이 계속 커질 것이다, 뭐 이런 관점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2021년도 매출이 6.7조입니다. 저조했는데 이건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작용했죠. 지난 1분기에는 어떤 작년에 평균치보다 어떤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조금 회복됐죠. 올해는 하여튼 지금의 추입 서서히 개선되면서 어떤 2조 원대 분기 매출 2조, 그래서 연간 단위로는 한 8조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분기 기준으로 어떤 손익분기가 거의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죠. 이때 당시 이런 어떤 낮았던 이익률은 일회성 비용, 충당금, 배터리 폭발 가려면 충당금 쌓은 일이 있었고, 어떤 손익 분기점에 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수주 잔고 이런 걸 봤을 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향후에 VS 사업부에서 분기 매출이 2조를 이제 넘어서서 2조 5천억, 그 다음에 3조 이런 식으로 늘어간다.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난 과거에 LG전자가 사업을 키워가면서 초창기에 고객을 늘리고 고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저가 수주가 많았죠. 이런 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사업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수익성 위주의 질적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것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VS 사업부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그 다음 포인트로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 순이익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은 네, 이렇게 잠깐 보시면 네, 1분기에 순이익을 1조 4천억 기록했죠. 이건 과거 수년의 평균치, 연간 순이익 평균치를 한 분기에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단기 순이익 1조 4천억 1년 장사 끝냈다 치고 1조 4천억에 10배만 줘도 14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털 기업 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빠져있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 또 2분기, 3분기, 4분기 또 이익을 내겠죠.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을 3조 3천억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시면 순이익은 과거 수개년 평균치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략 뭐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2조 5천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1조 4천억을 확보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긍정적인 변화의 포인트,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22%에서 문재인 때 25%까지 올렸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얼마까지 낮출 것인가. 법인세를 좀 낮춘다고 봅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이런 걸 또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기업 이미지,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 법인세율을 인하할 텐데 뭐 22%까지만 내려도 3% 내리면 네, 순이익이 또 증가하겠죠. 순이익이 증가하고 LG전자에서 보시면 21년 작년부터 내년 23년까지 3년간 당기순이익 기준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어떤 그 약점 중에 하나, 맹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률이 낮다는 건데 어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순이익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현재 1조 4천억에서 어떤 2조 5천억 가량 잡아보면 아니면 2조 순이익 2조만 잡아보겠습니다. 2조에 20%면 4천억이죠. 자, 4천억을 전체 주식으로 나누면 주당 어떤 그 배당금이 2천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랑 23년도 배당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당 2천원 이상. 그러면 현재 시가로는 한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장기 투자자한테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당장의 어떤 하락에 너무 위축되거나 공포에 떨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격도상으로 어떤 낙폭 과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곧 바닥 찍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 하락시 계속 사모을 예정이고, 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수익 내는 투자 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